여러분, 오늘도 답답하시죠? 한원장입니다. 19세기 미국의 시인이자 사상가였던 에머슨이 말했습니다. 아이에게 망치를 쥐어주면 그 아이의 눈에는 세상이 온통 못으로 보인다고 말이죠. 취임해서 표창장으로 위조범 만드느라 검찰 특수부의 온 인력을 동원하다시피 하며 임명권자와 직속 상관의 칼질을 해대느라 정작 드러난 중대 범죄들은 모르쇠로 일관하며 귀한 인력과 예산을 낭비한 비열하고 무능한 검찰 총수의 행보를 보노라면 참으로 인간은 팔자소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음을 말해주는 좋은 예의 인물이기도 합니다. 사주를 보면 온통 독선의 대명사들인 비경과 편인, 상관으로 이루어져 있어 그야말로 안하무인격의 조폭 두목의 기운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기운도 올해를 넘기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금년에 또 비견 상관의 기운인 경자년이 들어왔으니 이는 마치 독선에 또 독선이 겹쳐져 결국 죽어도 고하다 총알 한 방에 또는 단칼에 목이 날아가는 형국이요, 광란의 질주 속에 대형 트럭에 받쳐 죽는 꼴이니까요. 어떻든 국가 권력으로 죄 없는 간첩을 만들어내고 자신들의 범죄인 기소조차 안 하고 면죄부를 안겨왔던 검찰, 그리고 아직도 언론과 짜고 범죄를 조작하며 개혁에 저항하는 정치검찰, 이런 검찰 개혁하라고 쥐어준 수술칼로 한 가족을 가짜 표창장 위조범으로 조작하여 한 지방과 법을 강간하고 난도질하며 국민들이 가슴에 피멍을 들게 한 서초동 조폭 윤석열파 집단은 과연 어떤 형으로 다스려져야 할까요? 현직 도지사의 화관을 위계에 의한 강간으로 3년형을 만들어냈던 이들에겐 말이죠. 이들의 기소가 무죄로 판결나면 국가는 그들의 피해에 보상을 해야 할 겁니다. 이런 살인적 범죄는 늘 검찰이 저지르고 배상은 국민이 해야 하는 나라가 되어왔기에 책임지지 않는 이런 국가 권력에 의한 범죄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오늘에까지 이어져 왔죠. 따라서 앞으로 이런 류의 범죄는 가중처벌로 극형과 파면 구속은 물론 파면 후 변호사 자격도 주어져서는 안 될 법도 이번 새로운 22대 국회에서는 검찰 개혁과 함께 필히 만들어져야 할 겁니다. 촛불혁명으로 이루어진 국민의 명령으로 말이죠. 이런 촛불도 진보 민주 세력을 종북 빨갱이로 매도하는 구태인 눈으로 보면 빨갱이로 보이겠죠. 그러나 소위 종북 빨갱이라 불리는 사람들, 즉 좌파라 하는 인사들이 국고를 빼먹고 정관 이후로 법과 인권을 파괴하면 물론 증거를 조작하여 간첩까지 만들어 선량한 시민들을 옥살이시킨 정부나 사람들이 있었던가요? 오직 나라의 자주독립과 민주사회를 위해 항쟁하다 감옥살이를 하지 않았나요? 오히려 온갖 불법 편법으로 또는 국가 검찰력을 동원해 국민을 겁박한 세력들에 의해 감옥살이를 하지 않았나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이런 불법 세력들은 날조와 짜깁기 가짜뉴스로 양심 세력들의 빨강색을 칠하고 파렴치범 종북 세력으로 이미지화시키며 국민들을 이간질하고 분열시켜 국력을 낭비하는 세력들이 그동안 자신들이 이용해왔던 전관예우 등 기득권의 밥그릇을 깨는 혁신 작업에 오늘도 발악을 해대고 있습니다. 심지어 종교의 양아치들마저 빨갱이는 죽여도 된다는 막말 선동을 해대며 말이죠. 그래도 이에 의연히 대처해 나가는 국민들과 정치적인 타짜 도박사가 한국에 있습니다. 아직도 국민들의 기대에 뒤통수를 치며 개혁을 박살내려는 서초동 양아치에 한 수 한 수로 대국을 이어가는 타짜 고수 말이죠. 100만 명, 200만 명, 연 인원 1000만 명이 넘는 서초동 양아치 규탄 집회마저 비웃으며 더욱더 불법적 만행을 저질러 왔던 양아치들. 표창장 위조범이라면서 장장 8개월간이나 증거인멸을 이유로 보석까지 막으며 증거 조작에 발광하는 윤석열. 이는 그동안 표창장 위조에 대한 증거를 아직도 찾지 못했다는 증거 아닌가 이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 도대체 이 양아치는 무엇을 믿고 이리도 장관과 대통령을 능욕하며 감히 국민과 그들 위해 군림하려 대들었던 것일까요? 이 정도면 결코 믿는 구석이 없으면 할 수 없는 만용인 것입니다.
자신의 신념과 팔자소감만으로 그리 할 수 있을까요? 돈키호테도 아니고 말이죠. 더욱이 일제와 군사 독재에 항거한 구국의 독립민주투사도 아니고 말이죠. 그는 자신이 믿는 언론 권력, 재벌 권력, 적폐 권력들로 이루어진 컨소시엄 권력의 투견으로 사용되어지는 것뿐이라는 사실을 알기나 하는 걸까요? 그렇다면 타짜 대통령은 왜 이를 중앙지검에 이어 검찰총수로까지 임명했을까요? 바둑의 고수 정치인 타짜 대통령이 그것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인사가 만사라 했는데 무능한 인사로 사람 잘못 쓴 결과였을까요? 정권 출범 후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로 국민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었던 윤석열은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되기 전 상관인 박영수 특검단장과 함께 검찰총장에까지 국민들이 요구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박영수 특검단장은 아직도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재판 마무리를 위해 많은 개인적 손실을 무릅쓰고 실체적 진실을 위해 지휘 책임을 다하고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이라 이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현실 속의 작년 기해년은 윤석열에게 새로운 밥그릇이 들어오는 기운의 해라 운세 좋게 박영수 특검의 공적마저 자신의 공적인 양 박영수의 밥그릇을 차지하며 검찰총장에 올라 금년 밥그릇이 깨져나가는 경자내에도 칼춤을 추어대고 있으니 참으로 망치들고 날뛰는 어린아이와 진배 없는 모습인 거죠. 이러볼 때 참으로 바둑 대통령은 고수 중에 고수가 아닐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 바둑판에서 상대의 다음 수까지 읽으며 스스로 자뻑토록 몰아가며 한 수 한 수 고사시키는 행마로 판을 즐기고 있는 것이니까요. 조국 장관을 사석으로 이용해 추미애 장관이라는 한 수로 대마를 잡는 묘수로 말이죠.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헛소리 한마디에 국민들이 감쪽같이 속아 인기짱이었던 윤석열을 중앙지검이나 검찰총수에 임명하지 않고 다른 개혁적인 인물로 지명했었다면 어땠을까요? 지금처럼 검찰개혁, 언론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절대적 공감을 이뤄낼 수 있었을까요? 어떻든 대통령은 위험을 무릅쓰고 국민의 여러와 같은 청원에도 부응하며 국민의 소망을 풀어주는 검찰총장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 역시 양수겹장의 묘수였던 거죠. 만약 그런 청원이 없었다면 과연 당시 상황에서 대통령이 그를 임명했을까요? 조국 수석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여 검찰개혁을 이루어내려는 로드맵에서 대통령의 의중에 그가 있었을까 이 말입니다. 청와대에서 과거 노통의 딸과 암에 걸려 투병 중이었던 강금원 회장의 보선까지 막으며 옥삭해 했던 윤석열의 히스토리를 파악하지 못했을 리가 없었을 테니까요. 이런 윤 총장에 대해 알고 예측했을 참모들이 반대해도 왜 그를 임명했겠느냐 이 말이죠. 그보다는 다른 인물이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국민들이 원하는 소망을 풀어주는 데에 더 낙점을 주어 임명한 것 아니었을까요? 인간의 보편적이고 법리적인 양심에 기대하면서 말이죠. 또한 한 발 더 나아가 그의 파렴치를 파악하고 전개될 만행도 이미 예측하여 국민이 그들의 양아치적 실체를 더욱더 체감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온 국민이 스스로 검찰을 개혁해야 하는 판을 만들어 나가게 했는지도 모를 일이죠. 어떻든 이리치나 저리치나 현재의 상황에서 복기를 해볼 때 결과는 참으로 묘수 중의 묘수인 작품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만약 윤석열을 임명치 않았다면 가면 속의 윤석열은 현재는 물론 한국 역사에서도 가장 정의로운 검사로 이름을 남겼을 테니까요. 더욱이 다른 인물에 의해 검찰개혁이 실패했을 시 그 책임은 온전히 국민의 뜻을 거스른 대통령의 윤석열 임명 배제에서 온 것으로 매도됐을 테니까요. 그야말로 도랑치고 가재 잡는 묘수 중의 묘수가 아니었던가 합니다. 삼국지 인물을 평할 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새가 울지 않으면 조조는 울게 만들고 유비는 울어달라고 말하고 사마이는 울 때까지 기다린다고 말이죠. 개혁에 저항하는 검찰, 썩을 수밖에 없었던 한국의 검찰.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었기에 이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요. 그를 이행해야 함은 당연한 것 아닌가요? 무섭도록 인내하며 판을 이끌어가는 대통령의 타짜 바둑 정치. 그럼에도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망치던 어린아이를 정이라 부추기고 있습니다. 서초동 윤석열파 조폭들을 말이죠. 그럼 오늘도 여기서 안녕. 또 봬요.